안녕하십니까. 아메리스 파이낸셜 수석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3월 1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이 상승했어요. 유가는 되돌림을 보였는데 월스트리트는 또 다른 하락세를 만회하려는 가운데 이란 전쟁의 최신 전개 상황을 투자자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4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처음에는 300포인트 상승했다, 500포인트까지 상승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S&P 500은 1% 올랐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3%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은 유가 하락세와 함께 월스트리트이 최근의 약세를 되돌리는 움직임 속에 나온 것인데요. 그 가운데 메타 주가가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회사가 전체 직원의 20% 이상을 해고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인데요. 다만 회사 측은 이 보도를 추측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또한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시작되는 GTC 컨퍼런스를 앞두고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GTC 컨퍼런스는 연례 AI GPU 기술 컨퍼런스인데요. 엔비디아가 GTC에서 AI에 최적화된 CPU 전략을 공개합니다. 자, 이제 CPU, GPU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CPU는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즉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게 CPU고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CPU가 컴퓨터 두뇌 역할을 하고 GPU가 복잡한 계산을 처리할 때 데이터를 전달하고 조율하는 핵심 장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중앙 처리 장치인 CPU 시장이 2025년에 27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60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AI 경쟁력의 핵심이 CPU로 확장되고 있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는 즉 GPU뿐만 아니라 CPU까지 아우르는 전략으로 AI 생태계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상승은 S&P 500이 3주 연속 하락하고 지난주 금요일 올해 최저 수준으로 마감한 이후에 나타난 반등입니다. 지난주에는 유가가 크게 상승했었죠. 브렌트유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마감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이 전쟁 이후 사실상 중단되면서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 그런데 오늘 거래를 좀 살펴보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약 3% 하락해서 배럴당 95달러 아래에서 거래됐습니다. 브렌트유 역시 1% 이상 하락해서 101달러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유가 하락하게 된 이유는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란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에 나타난 겁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유조선 호위 연합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고 이 역시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에 이란의 영어로는 카르그 섬이라고 하고 카르그 아일랜드, 보통 한국 언론에는 하르그라고 나오고 있는 군사 자산에 대한 공격을 명령했었죠. 이번 공격은 석유 시설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해협 봉쇄를 계속할 경우 석유 인프라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주말 인터뷰에서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도 밝혔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버니아 그 와튼 스쿨의 경제학자의 한 교수께서는 시장에서는 현재 미국이 이란과의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란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어쩌면 이번 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마켓은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하락은 비교적 제한적이었는데 S&P 500 지수는 올해 초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보다 여전히 5%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에드 얄데니 리서치의 대표는 이렇게 보고서에서 분석했습니다. S&P 500이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애널리스트들이 2026년과 2027년 기업이익 전망을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시장이 장기적인 전쟁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이 긴장이 고조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주유소 이거 기름값 오르겠네만 생각하는데 이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 내에 특별히 제네릭 의약품 공급 그리고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연쇄적인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처방되는 이 제네릭 의약품의 절반 가까이가 인도에서 생산이 되고 인도는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석유 기반 원료와 완제품 운송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국민들이 약 부족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의료 유통업체는 30에서 60일 분량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공급 차질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과 해역 통행 제한 등으로 인해 비용 증가, 의약품 부족, 배송 지연 가능성은 점점 현실적인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에도 연쇄 충격이 우려되는데요.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될 경우 석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자재 공급망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미 알루미늄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공급 차질이 이어지면 자동차, 항공, 우주, 건설 산업의 원자재 비용이 미국과 유럽에서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비료, 농산물, 고무, 전자제품, 배터리, 의약품, 아시아 의류 생산, 설탕 등도 공급망 차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의 경우 중동은 가공전 알루미늄 수입의 약 21%, 가공 알루미늄 수입의 약 13%를 차지하고 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나온다는 거죠.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첨단 제조업의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농업 부분도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 세계 비료 무역의 약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미 뉴올리언스의 요소 가격은 통당 475달러에서 680달러로 올랐습니다. 중서부 지역의 파종 시기에 맞물려 농업 생산 비용과 식료품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중동산 폴리에틸렌의 약 85%가 이 해협을 거쳐 유통되기 때문에 공급 차질 시에 포장재, 자동차 부품, 소비자 가격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물류 전문가들은 해상 운송 경로가 변경될 경우 배송 시간이 하루에서 10일까지도 늘 수 있고 비용은 5에서 20%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장과 소비자의 영향은요, 장기적인 공급망 충격은 원자재 가격 상승, 제조 비용 증가, 소비자 물가 상승, 경제 성장 둔화 등 연쇄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가 가격과 기업 마진 모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란도 완전 봉쇄를 원하진 않죠. 이란도 석유 수출이 필요해서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며 2, 3주 내에 부분적 통행 재개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전쟁 중에도 중국으로 석유 수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장기간 마비 시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 전반에 연쇄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금 가격이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인플레이션 전망에 쏠렸습니다. 최근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페드를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거나 긴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자 수익이 없는 금의 매력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프랑스 투자은행의 한 애널리스트는 금 시장의 관심이 호르무즈 해협의 무역 봉쇄 가능성에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유가 상승은 곧 인플레이션 상승을 의미하고 이는 연준 정책에 영향을 주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을 하면 금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S&P 500의 9개 종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력과 에너지 관련 기업입니다. 자, 벤타스, 헬스케어 부동산 투자 신탁으로 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운영하는데요. 1998년 이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두 번째로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AEP라고 줄이는데요. 미 전력 회사로 1972년 이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트모스 에너지인데요. 세 번째로 천연가스 공급 회사로 주로 가정과 기업에 가스를 공급합니다. 센터포인트 에너지 전력과 천연가스 유틸리티 기업으로 미 중부 지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970년 1월 IPO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음은 듀크 에너지입니다. 역시 1972년 이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미 최대 전력가스 기업 중 하나로 발전소 운용과 송배 전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뉴욕 기반 전력, 가스, 열 공급 기업으로서 컨설리데이트 에디슨이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얼라이언트 에너지도 최고가를 기록했고, 니소스, 즉 천연가스와 전력 유틸리티 기업으로 미 동부에 가스와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록은 전력과 천연가스 등 필수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기업 실적 그리고 지표들 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달러트리가 이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연준 제조업 지수도 발표를 했는데 달러트리는 실적이 호조됐어요. 즉 소비 둔화 우려 속에서도 일부 소비재 기업은 견조함을 보여주고 있고, 자, 화요일에는 스포츠웨어 요가 의료 전문인 룰루레몬이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합니다. 매출과 수익은 고소득층 소비와 레저, 패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며 경기 회복의 신호로 볼 수 있고요. 계약 예정
펜딩 홈 세일즈가 내일 발표됩니다. 이 지표는 주택 구매 계약 체결 건수를 보여줍니다. 수요일은 장 시작 전에 메이시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기업의 매출은 일반 소비자 지출과 소매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고요. 장 마감 후에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서버, PC, 스마트폰용 메모리 수요와 기술 산업 건강 상태를 보여주고요. 역시 수요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 PPI를 보여주는데 제조업 생산 단계에서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로 인플레이션 전망과 금리 정책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수요일에는 페드가 금리를 결정합니다. 금리 변동은 주식, 채권, 환율, 부동산 등 금융시장 전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목요일에는 장 시작 전에 외식 체인 운영 기업 다든 레스토랑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페덱스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역시 목요일에는 홀세일 인벤토리, 즉 도매 업체가 보유한 재고량을 보여주는 지표가 발표되고 신규 주택 판매 지표도 발표됩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